저품격 버라이어티 B급 캠핑쇼.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캠핑. 진아씨!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롱타임 노씨.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 어디서 갔지? 아니 피디님 괜찮아요. 교통사고 났더니 진짜 운동을 그러니까. 안 했는지 저 허벅지가 진짜 가늘어졌어요. 여자다워지는 거지. 여자다워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못 나갈 것 같아. 철인을 버리고 여성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남 PD. 자, 벌써 우리 11월이 돼요. 그죠? 겨울이에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 자, 불러주세요. 시작.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인데 예전에는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좀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미 첫눈도 내렸고요. 저 설악산에. 예. 이거 추워요, 여기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 같아요. 어저께부터 더한 거죠. 그저께부터. 저희는 지난주 철원에서 캠핑 행사했죠. 네. 어땠어요? 개 추웠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 비 오고 둘째 날은 해가 나는데 바람이 속된 말로 오지게 불어가지고 팽 날아다니고 마지막 철거할 때 비 오고. 아이고. 환상이었죠. 환상이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했죠? 뭐 사고 없으면 다 예, 성공적이죠. 다행입니다. 근데 사고 얘기가 나서 망정인데 저기 우리 뭐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리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항상 요맘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을과 이제 여름에서 가을이 들어오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요 시점 간절기에 그렇죠. 추우니까 약간의 이제 캠핑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시작했다가 이제 봉변을 좀 당하시. 이번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한 분이 온수매트를 쓰시다가 온수매트 쓰시다가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또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근데 온수매트 자체가 큰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온수매트를 썼는데 이제 보일러가 이제 옆에 있잖아요. 버너를. 버너를 또 밖에 놓죠. 밖에 놓죠. 이분들이 너무 추우니까 그 버너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텐트 안에. 텐트 안에. 그리고 추우니까 이제 온수매트는 특징이 등만 따시지 공기는 안 그렇지, 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니까 공기도 데우려고 버너를 갖다 놓고 따뜻해지면 다시 내놔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벤틸레이션이 안 열려 있어도 이게 작은 텐트들은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이제 이 사람도 이건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갖다 놓고 따뜻해지면 내놔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이산화탄소가 이제 없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 게 그 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 한 4, 5년 캠핑하신 분인데, 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제 스크린타프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춥다고 이제 밖에서 고기를 굽다가 춥다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이 나와가지고 헉 하더니 진짜로 그대로 그냥 앞으로 탁 꼬꾸라져가지고 이빨이 다 깨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4, 5년 했는데 고기를 추워서 안에서 고기를 굽다가 이제 어지러워지면 내놔야지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둘이 고기를 굽다가 여자는 먼저 나 어지러워 나갔는데 남자는 굽다가 어지러워 하고 딱 나갔는데 그때 이제 어제 몰입을 하면 본인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을 때 핑 돌거나.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살긴 했는데 이빨이 다 깨져가지고. 그게 이제 잠이 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간절기 때 절대로 어디서나 이 난로를 갖고 텐트에 들어가 노는 자살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석탄 종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조개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석화구이 같은 거 할 때요? 아니 그냥 텐트 안에 요만한 화로대 같은 거 보면은 숯 같은 거죠. 숯 같은 거 이렇게 빨갛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얗게 백탄이 되고 나면 약간 온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우리를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버너를 켜놔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산소를 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겨울에 리액터 같은 거 켜놓고 이렇게 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에서는 되게 위험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켜놓고 끄겠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끄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잠깐 사이 잠이 들어버리면은 뭐 텐트 안이라는 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공기를 다 태워서. 그러면 오늘 어차피 이게 스타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동절기, 간절기, 요 겨울 난방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뭐 백패킹 쪽도 있고 뭐 오토 캠핑 쪽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토 캠핑은 좀 아무래도 난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난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요때쯤 되면 제일 고민하는 거 이제 Q&A 시간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이거예요. 석유 난로가 좋아요, 가스 난로가 좋아요. 그다음에 뭐 온풍기도 있잖아요. 온풍기도 히터가 있어요. 이제 뭘 사야 돼요? 그러면 석유 난로는 파세코 사야 돼요, 토요토미 사야 돼요.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목 난로 사야 되는데 굴뚝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저도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이제 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의 기호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근데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대세. 대세는 화목이 많아졌어요. 화목이 요새는 많아졌어요. 화목 쪽을 화목이 많이 많아졌어요. 쓰고 이유가 뭐냐? 저도 이제 처음에 스타트가 석유를 했어요. 파세코로 하다가 파세코로 하다가 이 석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토요토미로 왔었어요. 토요토미로 왔다가 그러고는 다시 이제 화목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제 가스 한번 갔었어요. 가스로 갔다가 부엉이라고 하는 가스? 아니 부엉이 말고, 어. 저 이제 요새 저는 이제 제드 거 제드. 제드 파이로 7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화력이 7,100 킬로칼로리인데 한겨울에도 뭐 빵빵합니다. 근데 그 가스통이라는 그게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데 석유하고 가스하고 어떤 거가 좋아요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석유보다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석유보다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석유 차에 싣고 다니거나 물론 이제 뭐 주유소가 사오기도 하지만 그 등유를 그거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데는 가스가 다 배달이 돼요. 그러면요 10kg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은 밤새 태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석유난로보다 가스난로가 그러니까 석유는 주로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가스는 옆으로 퍼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옆에 앉았을 때 뜨뜻한 게 훨씬 더 좋아서 석유냐 가스냐면 저는 요즘은 좀 간단하게 할 때는 저는 가스를 많이 가요. 가스가 그 BTU라고 그러죠. 열량이 훨씬 좀 이렇게 강해요. 강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토미나 이제 파세코보다는 강하고 한동안은 한 10년 전쯤에는 부엉이라는 그 외국 제품이에요. 원래 건설 미스터 히터. 현장에서 사용하던 건데 아, 그거를 이제 캠핑 쪽으로 응용을 해서 많은 그 뭐 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달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근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는 터질 거라는 그런 괜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던 게 토요토미를 가정집 거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막 일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어. 저는 이제 환기를 뭐 자주 시켜야 되겠지만 토요토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석유 제품 치고는 냄새가 안 나고 일본은 전체적인 구조가 다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 온도 조리처럼 뜨끈뜨끈한 게 없어요. 국내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맞아요. 거실에다 놓고 레인보우 쓰시더라고요. 같은 거나 뭐 그런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는데 쓰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환기는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거 있어서 쓰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가스난로를 썼을 때가 이제 요즘 이제 로타리도 막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로타리 이제 사무실에서 로타리 가스. 그래서 가스가 훨씬 더 냄새는 덜하고 그다음에 가스난로는 요즘에 나온 것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저절로 꺼지는 그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가스가 차라리 석유를 가지고 다닐 거면 가스는 절대 잘 안 터져. 오히려 석유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게 석유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석유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이게 잘 타면 되는데 한 번씩 석유난로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러면은요 이게 까만 그름이 연기가 막 올라가지고 네. 텐트가 끄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파세코 같은 경우가 이제 AS가 가장 많이 신청이 되는 이유가 그 파세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S 담당자가 돌아요. 매장 쪽으로. 네, 매장을 돌아요. 매장 도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심지가 탄 거죠. 안에서 갈아내는 심지가 심지가, 타서 검게 이제 거름이 나고 하는 건데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석유를 보관해서 그 묵혀둔 석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쓰던 거를 올해 다시 썼을 때 거기에 수분이 생긴대요. 그게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석유난로에는 절대로 작년에 남던 석유 그 다음에 태양을 받으면 이 석유도 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원래 투명이 아니라 색깔이 없는 색깔이 있는 그런 것들로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석유난로는 안에 심지도 좀 봐줘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정말 가스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와서 가스만 딱딱 연결하고 안전기만 정확히 연결한다면은 그 가스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긴 한데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조그맣게 가벼운 가스도 많이 그렇죠. 나와 있어서 국내 제품들이 잘 나온 게 있어서 가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갑은 화목으로 가는 이유가 요즘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써보면 화목하고 가스난로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가스난로도 어쨌든 그 산소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 석유난로도 산소를 태우고 그래서 이제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난로는 산소를 안 태워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텐트 안에 하루 종일 펴놓으면은 이 어지러운 거나 코가 건지럽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연통으로 다 나가죠. 그렇지, 연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만 데워주는 거예요. 공기를 데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난로, 가스난로하고 화목의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그 열을 태워서 산소를 떠서 그래서 거기 한참 있으면 머리가 딩하거나 중간중간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화목난로 자체를 그냥 버너처럼 쓸 수도 있더라고요, 동시에 보니까. 그쵸. 예, 요즘은 그냥 이제 위에다 그렇게 올려놓고 나오죠. 거기다 그냥 요리해버리고. 그렇죠, 화목난로 자체는 화목난로 뭐 자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화목이 열이 석유나 가스보다도 장작을 넣는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장작 넣는 게 좀 번거롭죠, 이제. 아니 그것도 그렇고 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간편하게 하느냐. 사실 석유 난로 같은 경우는 난로에다 기름 넣고 틀면 되는 건데 가스는 이제 불러서 저기 뭐 가스통 연결하고 뭐 이런 것도 손이 있고 한번더 가는 거죠. 그리고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뭐 연통 연통 빼야죠. 빼야죠. 연통 빼야 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뭐 넣어야 펠렛을 넣어줘야 넣든지 또 뭐 화목을 잠들기 넣든지. 되면 또 그 꺼지니까 장작을 안 넣어줘. 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동 펠렛이 있어요. 네. 펠렛을 해서 넣으면은 뭐 한 통 채워놓으면야 아침까지 겉들하니까 화목난로가 낭만적이긴 하죠. 낭만적이고 그리고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기도 깔끔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구마. 연료값은 얼마나 들어요? 어떤 거요? 다 비교했을 때 연료값. 비교했을 때 일단 석유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그 다음 싸고 나무는 좀 나무는 그러니까 요즘은 나무보다는 나무가 좀 비싸죠. 그래서 장작은 이제 싸게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10kg짜리 하나 가지고 하루 못 사요. 못 쓰니까. 못 사요. 그게 보통 1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 만 원이고 두 대 가지고도 힘들까 근데 펠렛으로 하는데 펠렛은 또 굉장히 싸요. 그 펠렛이 부피가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그렇죠. 많이 부패하죠. 많이 그리고 많이 팔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펠렛은 보통 장박들이 이제 안에다 이만큼씩 배가 놓고 사는데 펠렛으로 했을 때는 연료값이 많이 싸죠. 장작보다도 많이 싸고. 그래서 펠렛의 단점은 뭐예요? 펠렛의 단점 구하기가 힘들어요. 펠렛은 미리 사둬야 돼요. 그리고 20kg 쌀포대만큼 커가지고 차에 한번 싣고 가려면 일도 일이고 구하기도 힘들고. 저런 건 어때요? 그 지난번에 그 작년에 많이 소개했었잖아요. 그 원적외선. 원적외선.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전기를 쓰잖아요. 그치, 전기 쓰죠. 전기를 또 쓰는데 캠핑장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죠. 전기를 쓸 때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거가 하나가 이게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약간 그 상식이 없으신 일부 캠퍼들이 상식이 없으신. 1000W짜리 막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1000W, 2000W 이런 전기 히터를 갖고 오세요. 아이고, 그렇죠. 본인만 편하자고. 그래서 저는 차단되죠. 딴 데. 그러면 바로 차단되거든요. 그 전기장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캠핑장에 검색이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캠핑장에서 이제 전기 사고로 다 일가족 글램핑해서 이제 죽은 사건도 그 과도한 전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W, 2000W는 정말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열 기구가 600W로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 600W 이하로 다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더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400W, 전기장판이 30W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600W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원래 공식인데 근데 겨울철은 아무래도 팀수가 작으니까 전열기 하나당 600W가 안 넘으면 전기장판 해봤자 뭐 한 3, 40W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전열기 하나가 막 그 전기 히터 1000W짜리 되게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1kg짜리 온풍기도 있잖아요. 온풍기 있어요. 그거 하나 틀면은요, 어우, 후끈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니까 네.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 살자고 다른 사람도 춥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히터를 많이 쓰세요. 무릎 히터 같은 거. 그거 좋기는 해요. 간편하고, 그 공기를 데울 때는 그거만 한 게 없어요. 텐트 안에 이제 공기를 데울 때는. 딱 치면 더운 바람 쫙 나와가지고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단점은, 다음날 일어나면 코딱지가 이만한 게 생겨요. 너무 건조. 요즘은 유담포 같은 거 안 써요? 유담포 안 써요. 안 써요, 요즘. 요즘 유담포 안 쓰고. 유전프가 뭐예요? 유담포 아, 옛날 이만한 사람. 그 통에다가 그 아연이라든지 이제 동으로 된 이제 통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담아서 꼭 이렇게 해서 그거 이따 뼈뺏기 때 얘기하면 되잖아. 이거 뭐 뼈뺏기는 안 쓰죠. 근데 옛날 오토 캠핑에서 이거 하나씩 넣고 썼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더운 물 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더운 물 안 나오던 시절 하던 얘기고 요즘은 다 나오니까. 유담포 안 쓰고 히터 많이 쓰다가 요즘에 이제 최신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는 그 바람으로 공기를 데워주는 게 아니라 그 탄소강이나 원적외선으로 공기를 맞아요. 데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용량이 많지 않나? 요즘에 제일 제가 핫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라미란 히타가 있어요. 라미란? 라미란 그 배우 있잖아요, 여자 라미란. 있죠. 라미란이 선전에서 나오는 라미란 히타예요. 그랬어, 라미란 히타야. 그게 신일에서 나왔는데 와트수가 400와트밖에 안 돼요. 400와트밖에 안 되는데 얘가 그리고 회전이 돼 이렇게. 그리고 강약 조절이 돼가지고 약일 때는 200와트, 강일 때는 400와트. 근데 실내 안에 한 240, 그러니까 텐트가 240 정도 되는 거죠. 4인 연기 주고. 4인 연기 주할 때 그거 온기 데우는 데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리고 얘가 더 빙빙 돌아가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를 태우는 게 아니라 공기를 데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밖에서는 그냥 화로대 펴서 불때다가 텐트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전기장판 깔고 뭐 그런 유담불을 안고 있든지 아니면 그 원적에서만 매달고 있든지. 근데 그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영하 10도나 뭐 8도, 7, 8도 될 때 텐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등은 따세요. 앞에가 차갑죠. 여기가 차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가 와서 볼을 막 꼬집어 이렇게. 그 느낌 알잖아요. 막 꼬집어. 난 그거 좋던데. 차가운 느낌. 그거 따뜻하고. 그래서 히터를 틀고 라미란을 틀고 요즘에는 이제 가장 앞서가는 건 이제 원적외선. 원적외선 앞에 딱 놔두고 그러고 자면은 원적외선은 이제 라미란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불이 나오는 데가 열이 나와요. 그래서 침낭이나 이런 게 딱 붙으면은 그걸로 쓰기. 눌러 붙을 수가 있어요. 위험하겠네.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좀 약간 넓은데 구석에다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원적외선 히터. 작년에 우리가 잠깐 그렇죠. 찍었죠. 뭐 다도 뜨겁지 않고. 그건 다도 뜨겁지 않고 대신에 이제 단점은 그렇게 뜨겁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되고 공기 데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만 되고 공기 데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 겨울철 오토 캠핑은 난방을 많이 하죠. 그 오토 캠핑 얘기만 해도 우리가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요. 제 2부로 백패킹에서 뭐 우리 그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백패킹? 예. 알겠습니다.